네, 땅집고입니다. 최근에 국토교통부가 남양주 왕숙, 고양 창릉 3기 신도시 교통 대책을 확정했는데요. 이 발표가 나서부터 이 시장에서의 반응은 벌써부터 뜨겁습니다. 연말에 이 교통 대책이 나온다 이런저런 말들이 많았는데 해가 넘어가기 직전인 딱 12월 29일에 이 교통 대책이 발표가 됐고요. 오늘은 이 남양주 왕숙과 고양 창릉 여기에 덧붙여서 하남 교산까지 3기 신도시 교통 대책 현재까지 어떻게 나왔고 이 핵심이 뭔지 좀 낱낱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남양주 왕숙부터 살펴볼 텐데요. 이지은 기자, 네. 이 왕숙의 교통 대책은 어떤 게 나왔나요? 네. 일단 남양주 왕숙 신도시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 여기가 6만 6천 가구 규모입니다. 3기 신도시 총 6곳 중에 부지가 가장 넓고 가구 수도 가장 많은 지구인데요. 그만큼 국토부가 교통망을 좀 다양하게 확충을 해주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굉장히 컸었어요. 이게 지난달 29일 발표된 광역교통 개선 대책에서 증명이 됐는데요. 대중교통과 도로교통을 합해서 총 18개 사업에 2조 3천억 원을 투입한다고 합니다. 사업비가 엄청난데요? 그렇죠. 네. 근데 그 교통망이 여러 개라고 하셨는데 그 중에 눈에 띄는 노선, 가장 중요한 노선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서울과 곧바로 연결되는 지하철 노선을 어떻게 놔줄까가 최대 관심사였어요. 이번에 왕숙 신도시까지 9호선을 연장하겠다는 발표가 나와서 엄청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 왕숙에 9호선 놓인다는 거는 지난해 7월 저희 땅집고가 단독 기사로 소개해드린 바 있기도 합니다. 본인이 제가 아무래도 지하철 9호선 같은 경우에는 신논현역이랑 여의도역 이런 데를 지나 강남을 바로 갈 수 있으니까 또 그리고 급행열차까지 있다 보니까 이제 수요자들 사람들의 이제 관심이 정말 높은 선호도가 높은 노선이라고 볼 수 있고 또 그만큼 엄청 큰 메리트가 있는데 이 9호선이 정확히 좀 어떻게 연결되는지 좀 설명해 주세요. 네. 일단 지금 기준으로 지하철 9호선 종착역은 서울 강동구 둔촌동 중앙보훈병원역입니다. 네. 근데 이 노선을 서울 강동구 강일역까지 연장을 한다는 것만 확정이 된 상태였는데 이 강일역에서 더 연장을 해서 경기 하남 미사신도시를 거쳐서 남양주 왕숙신도시까지 연결하겠다는 방안이 이번에 확정된 거예요. 2028년 개통이 목표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게 강동구 강일역 하남 미사지구를 거쳐서 한강을 건너서 이제 남양주 왕숙 강북 쪽으로 간다고 보면 될 것 같은데 근데 미사나 왕숙 같은 경우에 다 관심이 많은데 강일역까지는 확정이 돼 있었고 근데 미사는 5호선 미사역이 지난해 개통됐고 또 9호선까지 들어서는 건데 이 남양주 왕숙으로 9호선을 이을 경우에는 이 9호선이 미사라든지 남양주 왕숙에 각각 어디에 생기는지도 궁금할 것 같은데. 네, 아쉽지만은 지금 아직 구체적인 역 개수나 위치 등은 안 나온 상태예요. 네. 일단은 왕숙 1지구랑 2지구의 신설역을 각각 하나씩 만든다는 이런 예정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이 지하철 같은 교통 호재를 다루는 이유가 사실 이게 가장 큰 이슈이잖아요. 집값에 있어서. 그렇죠. 집값에 바로 영향을 끼치는 그런 호재다 보니까 저희가 이렇게 다루고 있는데 이거 발표 나고 좀 반응은 어떤가요? 네, 안 그래도 이렇게 9호선이 연장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마자 남양주랑 하남에서 난리가 났어요. 아, 진짜요? 네, 이게 완전 대박 호재라는 거죠. 이제 환승 없이 서울 강남권하고 연결이 되니까 그만큼 집값도 가파르게 오를 것이라는 기대가 큰 거예요. 특히 하남 미사신도시 주민들 반응이 뜨겁습니다. 제가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를 보니까 이제 9호선을 이제 언급을 하면서 미사 집값 이제 떡상하는 일만 남았다. 이런 홍보 글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미사는 안 그래도 많이 올라오는데 이거보다 더 오르면은 그러네. 정말 좋겠네요. 근데 이제 왕숙 신도시가 올해 하반기에 4천 가구 사전 청약을 받기는 하는데 실제 입주는 2025년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9호선 아까 개통이 2028년 된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러니까 막상 입주를 해도 9호선을 실제로 이용하는 데까지는 시간차가 약간 발생하는 점은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3년 정도 차이가 있네요. 네, 근데 지하철 개통이 이제 예정한 것보다는 수년 미뤄지는 게 일상 다반사니까 좀 30년? 그 정도
또 남양주 왕숙에 다른 호재들도 또 많잖아요. 9호선 말고도. 아, 네, 맞습니다. 4호선 연장선인 일명 진접선도 있는데요. 진접선이요? 네, 진접선. 근데 이 진접선은 2015년에 이미 착공을 해서 올해 12월에 개통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9호선과는 달리 왕숙 신도시에 입주를 하면은 바로 이용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이 4호선 종착역이 그 노원구 상계동에 있는 당고개역이잖아요. 네, 네, 그죠? 맞습니다. 그럼 이게 노선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 아, 네. 이 당고개역에서 이제 12월이면은 남양주 별내지구, 진접지구, 진접 미지구, 오남지구에 지하철역이 각각 하나씩 생기게 됩니다. 이 중 진접 2지구에 짓는 가층이긴 한데 풍양역이 왕숙 신도시 바로 위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왕숙 북부에 사는 주민분들이라면 이용을 하기가 편리할 것 같아요. 그래서 4호선을 이용하면은 서울 주요 지역으로 꼽히는 서울역 그리고 사당 이런 곳들에 환승 없이 도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4호선이랑 9호선도 있고 제가 알기로 여기에 별내 쪽에 8호선도 연장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은 뭐 거의 최근에 발표된 교통호재는 거의 뭐 완전 대박인 네. 지역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완전 이제 다 몰아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것도 뭐 같이 나온 게 있을까요? 역시 남양주 왕숙 마지막으로. 아, 네. 이뿐만이 아니라 왕숙 1지구의 경춘선 그리고 2지구의 경의중앙선 역도 신설이 됩니다. 1지구에는 경춘선, 네. 2지구에는 경의중앙선. 네네네. 이 중에 경춘선역은 GTX 비노선 환승역이기도 합니다. 요새 관심이 되게 많잖아요. GTX 비노선이 거의 수도권 부동산 시장을 뒤흔드는 뭔가 키로 이렇게 여겨지고 있는데 실체하진 않지만 네, 언제 개통할지 모르지만 네. 그래도 집값을 이렇게 좌지우지하고 있는 요소인데 네. 아무튼 이 GTX B 노선이 개통을 하면은 왕숙 신도시에서 서울역까지 딱 25분이면 도착한다고 하니까 서울 접근성이 엄청 좋아진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박 기자님 이번에 왕숙 신도시뿐만 아니라 고양 창릉 신도시 교통망도 많이 발표가 됐죠? 네, 이번에 저희가 말씀드릴 게 이제 고양 창릉 교통 대책인데 창릉에서도 역시 주목할 거는 역시나 GTX입니다. 예. GTX A 노선인데요. 이 창릉역이 이번에 확정이 됐고요. 창릉역 위치가 그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의 화랑사거리 인근이 좀 유력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어디까지나 이거는 예정인 상황이고요. 근데 이제 창릉역이 이번에 추가가 되면은 고양시에 무려 GTX 노선이 3개 역이 생긴다고 합니다. 이게 대곡역이랑 창릉역, 킨텍스역인데 그래서 이 창릉역이 현재 좀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제가 보니까 대곡역이랑 연신내역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예. 그 연신내역은 서울이긴 한데 대곡역은 이제 고양으로 들어가는데 그 사이에 이제 이 창릉역이 들어서는데 이 간격이 너무 좁다 보니까 이제 이 GTX를 기다리고 있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 광역 급행철도가 아니라 이게 결국에 일반 지하철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들이 엄청 지적이 나오고 있긴 합니다. 아, 네. 또 근데 이 일대 주민들 사이에서 반응도 좀 엇갈리고 있다고 하던데. 네, 그게 바로 창릉역이 생기면서 이 주민들 간에 조금 이견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일산 주민들 입장에서 먼저 이걸 한번 보면은 기존에 2개 역이 있었잖아요. 예, 예. 근데 여기 하나 들어서는 게 단순히 여기 하나 들어서는 게 아니라 이게 아까 얘기했듯이 광역급행 철도다 보니까 이 하나가 들어서면은 서울역이나 강남까지 가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죠. 그럼 이제 이 GTX를 이용하는 가치가 그만큼 좀 떨어지다 보니까 그런 불만이 있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일산과 서울 사이에 창릉이 있는데 일산 주민들 입장에서는 서울과 더 가까이 붙어 있는 입지 좋은 곳에 이제 GTX-A역이 생기잖아요. 집값을 봤을 때는 이게 결국에는 일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니냐. 그래서 현 정부에 대해서 좀 불만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고 취재원들에 따르면은 얘기하는 게 이 창릉에 이렇게 GTX-A 노선이 조금은 무리하게 아까 말했듯이 이게 사업성이 또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아, 네. 그러다 보니까 이 GTX-A 노선을 준 게 올해 하반기에 사전 청약이 있잖아요. 예. 우리 GTX-A 노선 이렇게 깔아줬으니까 사전 청약을 좀 많이 해라. 좀 이런 것들이 좀 있지 않나 그런 분위기가 가미되고 있어요. 약간 음모론인가요? 네, 제 개인적인 음모론입니다. 그게 아니라 조금 이제 취재원들의 제가 만의 소스가 있는데 네. 들어보니까 근데 또 이렇게 가까우면 사업성이 나올지 그런 것도 좀 살펴봐야 될 텐데 네. 이번에 발표된 대책이 결국에는 예비 타당성 조사도 통과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게 일단 가장 중요하죠. 이번 대책 발표에서 나온 보도자료도 보면 주요 사업에 대해서는 예비 타당성 조사를 거쳐 사업성 계획을 확정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GTX-A 노선 같은 경우에도 이 착륙역이 생기면은 그 신분당산 연장 아시죠? 예, 예. 이 용산을 지나서 이 서북부로 가는 건데 이것과도 이제 노선이 맞물려 있다 보니까 예비 타당성 조사 결과가 기추가 주목되긴 한 상황입니다, 현재. 네. 혹시 GTX A 노선 말고는 대책에서 발표된 교통망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우선 GTX-A 노선을 저희가 쭉 설명해줬는데 또 고양시청에서 그 세전역을 잇는 고양선이라고 있어요. 이 고양선도 좀 주목할 만한 게 고양선은 원래 이 사업 타당성을 위해서 GTX-A 아까 말한 대곡역을 지날 예정이 있는데 창릉역이 신설이 됐잖아요. 예, 예. 그러면서 이게 노선이 바뀌었어요. 고양선이 대곡역을 지나는 게 아니라 창릉역 쪽으로 가게 되면서 고양시청에서 세전역은 있지만 이 중간에 라인이 좀 바뀌게 됐고 그래서 고양시청에서 출발해서 화정역이라고 3호선 환승역을 한번 지나고 아까 말한 창릉역을 지나서 세전역으로 가는 게 확정이 됐고 그리고 또 여기서 추가로 고양시청 뒤쪽으로는 이제 식사지구라는 곳이 있는데 예, 식사. 이 식사지구가 당초에는 이 고양시청에서 더 가서 이 고양선이 연장이 되는 걸 주민들이 엄청 바라고 있다 이렇게 들었는데 이게 막판에 트램으로 변경되면서 이 주민들은 엄청 아쉬워하고 있다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트램이 아무래도 지하철보다는 좀 불편하잖아요. 네. 그걸 갈아타야 되고 또 지상으로 다닌다는 특성도 있고 수송 능력도 좀 떨어지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민들 사이에서는 좀 그런 안타까움이 있지만 어쨌든 이게 뭐 사업성을 따졌을 때 트램으로 정하지 않았나. 그리고 이 남양주 왕숙과 고양 창릉 이외에 저희가 오늘 또 하남 교산을 가지고 또 집중적으로 한번 다뤄보려고 하는데 이 하남 교산이 사실 3기 신도시 중에 가장 관심이 높은 지역이잖아요. 예, 선호도가 제일 높기도 그렇죠. 아까 말한 6개 지역 중에 1순위 선호도인데 여기 최근에 3호선 연장이 큰 관심사였는데 확정이 됐다고 들었는데. 네, 맞습니다. 네. 이거는 최근에 저희 땅집고가 단독 보도로 또 설명을 해드린 바 있는데요. 너무 자랑을 많이 하는 거 아니에요? 일단 하남 교산 신도시의 3호선 연장선을 건설하는 방안이 확정됐다. 이게 주 내용이었습니다. 그동안 이 노선이 지하철 3호선으로 될지 아니면 경전철이나 트램으로 될지 이렇게 논란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저희 취재 결과 3호선으로 만든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또 부동산 시장에서 화제가 됐습니다. 아무래도 3호선도 지하철 노선들 중에는 이른바 황금 노선으로 꼽히잖아요. 그렇죠. 네, 강남 고속터미널, 교대, 대치 등 주요 지역하고 이제 바로 연결이 되니까요. 이 오금역에서 연장을 해가지고 하남 가밀지구의 역 하나를 만들고 네, 가밀지구. 네, 그 다음에 교산 신도시에 또 이렇게 역 3개를 만든다. 교산에 여기 3개나 들어서요? 예. 그리고 이거를 또 연장을 해가지고 올해 3월에 개통 예정인 5호선 하남시청역하고 딱 연결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노선은 올해 1월 중에 KDI에 예비 타당성 조사 신청을 하고 계획상으로는 2023년 착공, 2028년 개통하는 게 목표입니다. 네. 근데 이 3호선 연장선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말이 많았었죠?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오늘 다루고 있는 거기도 한데 사실 이게 국토부가 2018년 말에 3기 신도시 입지를 이렇게 따다다다닥 발표를 했잖아요. 네네. 그때 하남 교산 같은 경우에는 3호선을 연장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기억하시죠? 네, 기억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지난해 5월에 뜬금없이 이 송파 하남 도시철도를 꺼내 들면서 이 시장을 뒤흔들면서 논란이 됐는데 이게 이 송파 하남 도시철도가 결국에 어떤 거냐 이게 사실 엄청 그쪽 지역에서는 이슈였잖아요. 예. 그래서 결국에 잠실역까지 있는 경전철이 들어서는 것 아니냐 이게 실제로 거론이 되면서 주민 반발도 엄청 커졌었잖아요. 그렇죠. 그때 취재도 많이 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박 기자님이 또 취재를 해주셨죠? 네, 저도 많이 했는데 특히 그 가밀지구 아까 말한 가밀지구 수분양자들 중심으로 이 3호선이 연장하는 줄 알고 청약한 분들이 상당히 많았잖아요. 예. 그래서 그분들이 우리는 3호선 연장되는 줄 알고 이 지역에 들어섰는데 갑자기 경전철이 웬 말이냐 하면서 이분들이 막 청원도 많이 넣고 화가 많이 나면서 이렇게 하면서 결과가 이제 결국엔 3호선 연장으로 이제 결론이 났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예,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가밀지구 입주민분들께서 분노를 굉장히 많이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집값은 좀 어때요? 그러면 네, 집값. 이게 아무래도 3호선 연장이 또
집값이랑 또 엄청나게 영향이 있잖아요. 그쪽 일대는. 네, 맞습니다. 일단 3호선 이제 확장이 되면서 분노도 가라앉았을 뿐더러 집값도 이제 좀 이렇게 올라가는 분위기입니다. 근데 한번 짚고 넘어가 볼게요. 근데 이제 가밀지구가 입주를 처음으로 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네. 그래가지고 현재 이제 세법상 1가구 1주택이면은 실거주 2년을 했을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네. 근데 가밀지구에는 아직 입주 2년을 채운 단지가 없어가지고 매매 거래 자체가 활발한 편은 아닙니다. 가장 빨리 입주한 단지가 가밀 스위시티 12단지인데요. 이 아파트 84제곱미터, 그러니까 34평이 2019년 8월까지만 해도 5억 8,500만 원이었어요. 근데 현재 호가가 얼마인지 맞춰보세요. 지금요 10억. 13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약 1년 6개월 만에 집값이 2배가 넘게 뛴 거예요. 저 10억도 그냥 말도 안 되게 부른 소리인데. 그렇죠. 근데 이제 13억 원이고요. 대박. 근데 이게 여기는 이제 하남 가밀지구잖아요. 이 13억이라는 호가가 지금 서울 송파구 거여동 마천동 일대 좀 아파트 호가보다 더 올라 있는 가격이에요. 예를 들면은 마천 금호 원림 2차 같은 경우 10억 원, 그리고 송파 파크데일 2단지는 12억 원의 매물로 나와 있거든요. 근데 가밀지구가 13억 원이니까 훨씬 비싸다. 여기 이거죠. 송파 거여동 마천동도 송파 중에서는 좀 가장 이제 외곽 지역이긴 한데 여기도 네. 최근에 가격이 엄청 많이 오른 곳인데. 네, 근데 이제 그거보다도 비싸다고 하니까 3호선의 위력이 얼마나 되는지 저희가 실감을 해볼 수가 있겠죠. 네. 네, 오늘 저희가 남양주 왕숙, 그리고 고양 창릉, 하남 교산까지 3기 신도시 중 3곳의 새로 나온 교통 대책들을 살펴봤는데, 앞서 얘기했지만 아직 뭐 구체적인 역 위치라든지 개수 이런 것들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서 투자를 생각하시고 있는 분들은 꼭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지은 기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